자, 우리 오늘은 입모양의 위치, 입모양의 모양, 그다음에 혀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일 초반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신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입 안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전체적인 얼굴의 단면이죠. 단면이에요. 보시면 얼굴이죠. 얼굴이 모양이고 단면으로 잘라놨어요. 이게 목이에요. 이쪽이 목이 있는데 이쪽은 바로 성대. 우리 여기 아담스 애플 안에 있는 성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성대 뒤쪽에 또 하나의 관이 있죠. 여기는 식도. 나중에 두 개가 만나요. 만나서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여기는 혀예요. 혀가 아주 크죠. 우리 얼굴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혀가 있어요. 이 혀가 늘어났다가 얇아졌다가 뭉쳐졌다가 변하게 되는데 발음에 따라서 혀를 바짝 내리면 입안에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가 지금 입 안이에요. 이쪽이.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바로 이쪽에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노래할 때는 이 두 개를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소리는 입을 통해서 나오죠. 공기와 소리가 함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처음에 들어마셨던 공기가 뱉어지면서 기도 끝에 있는 성대를 떨리게 하고 그 떨린 소리가 소리로 바뀌어서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혀와 구강의 위치를 바꾸면서 우리는 발음을 하게 되고 그걸로 말을 하게 되어 있죠. 노래도 똑같아요. 말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데 거기다 음정만 붙이면 돼요. 좀 더 노래를 잘하려면 우리가 배웠던 복식호흡을 통해서 아름다운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를 해나가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입 모양을 더 보시게 되면 입을 벌렸을 때 안에 이제 목구멍이에요. 아 하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혀가 있고 목젖이 보여요. 목젖이. 근데 노래할 때 이 목젖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안 하지만 목젖이 거울을 보고 아 해가지고 목젖만 싹 들으면 연구개를 그냥 드는 거죠. 경구개 안쪽에 있는 연구개를 확 들면 목젖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목젖을 들려고 드는 게 아니고 연구개를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젖까지 싹 따서 올라오거든요. 노래할 때는 그렇게 연구개를 조금 들어주는 게 나아요. 너무 많이 연구개에 신경을 써서 하고 드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하품할 때 들려지는 그 위치처럼 들려지면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는 쭉 떨어져 있던 이 목젖도 쭉 상승하게 돼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성대인데요. 이 목 안에 있는 성대예요. 성대가 이렇게 돼 있다가 노래할 때는 말을 할 때는 조금 붙어서 떨리게 되면서 소리가 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입안의 모습이고요. 자, 이걸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좀 쉽게 색칠을 해놨어요. 여기는 기도, 식도. 소리가 나면서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지만 올려지는 부분은 이쪽 비강, 구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노래할 때는 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이 비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스케라로 노래하라라는 그런
수업 때 했잖아요. 마스케라, 이태리 말로 마스케라는 마스크라는 영어로 마스크인데요. 유럽의 마스크는 이쪽만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올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났을 때 아까 단면도를 봤을 때 이 코 안쪽에 공간이 엄청 크거든요. 그거를 올려줘야 된다고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소리가 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려지게 돼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림으로 또 말씀드리는데, 비가 코 쪽에 저렇게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면, 코로 숨을 들어 마시면 느껴지죠? 숨이 들어가는 그 길, 그 공간. 그 코가 막혔을 때는 저 안쪽이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해서 막혀버리거나 코 안쪽이 부어가지고 공간이 좁게 되면 노래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축농증을 많이 앓고 계신다거나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코가 좁아서 비강을 잘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식염수 같은 거나 소금물로 코를 헹군다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코로 들어마셔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혀가 딱 저렇게 입안 전체로 막혀 있어요. 근데 노래할 때는 입을 아 하고 열면서 공간이 생기는데 혀도 쭉 늘려서 아래쪽에 다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저 내려놔야 돼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모습이에요. 인두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강 말고 인두강이라고 하면 혀 뒤쪽에 있는 목 뒷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태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뒤를 열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 뒤에 커다란 문이 하나 있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노래를 해라라는 뜻. 그만큼 공간을 좀 더 느낌적으로 확보를 하고 공명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자, 얼굴 모습이에요. 아까 비강이라고 했던 그쪽 부분 옆모습이었는데 이거 지금 정면에서 모습이에요. 그렇게 지금 1번 전두동, 2번 사골등, 3번 상악동, 4번 비강, 상비강 수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이 마스케라 쪽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내가 전두동을 울리면서 소리를 내야지 뭐 상악동을 울리면서 소리를 내야지 그거는 아니지만 이쪽 부분에 많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을 마스케라를 울리면서 소리를 내야겠다라고 노래할 때도 생각을 하고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봤던 그 옆 공간인데 이렇게 뼈 사이에 그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날 때 왼쪽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란색으로 숨이 이렇게 나가서 입과 코를 통해서 뱉어지지만 소리는 거의 입으로 많이 통해서 나가죠. 하지만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의 울림을 또한 이용하고 코의 울림도 함께 앞으로 뱉어내는 게 중요해요. 음식물은 이렇게 뒤쪽, 기도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도 아까 계속 같은 그림인데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모양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아래 폐까지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볼게요. 이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소리가 지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좀
진동을 성대가 떨리고 있죠? 아래쪽에 성대가 떨리면서 진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나가요. 하지만 코도 올려줘. 코도 비강 쪽도 올려주면서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렇게 소리가 나갑니다. 이제 해부학적으로 아까 똑같은 그림인데 얼굴을 정면에서 정면 부분을 자른 모습이에요. 이마, 아래쪽 눈, 그리고 코 있는 쪽 이쪽이 전부 다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살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뼈로도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다 공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옆모습, 그렇죠? 코 쪽 아주 크죠? 비강 공명을 사용할 수 있는 코 안쪽에 있는 공간들이에요. 상당히 많이 커요. 이 부분을 잘 이용하고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래의 질이, 나의 소리의 질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영상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 보셨던 이제 이해 가시죠? 이 안쪽이 어떻게 구조가 됐다는 거. 근데 이제 노래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연습했던 모음으로 연습을 했는데 그 모음을 아를 하더라도 그냥 아가 아니고 하품할 때처럼 하면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공간들이 확장이 되는 거를 느끼고 그거를 호흡으로 유지하고 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입을 얼마만큼 벌리냐예요. 제가 입 좀 벌리세요, 입 벌리세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입을 노래할 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좀 더 열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까 파워로티가 노래하는 거 봤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벌리거든요. 적당하게 이걸 가지고 유지하면서 하다가 필요하고 좀 더 크게 내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뱉어야 될 때 한 번씩 좀 크게 내주고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입을 안 벌리기 때문에 자꾸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열 필요는 없고 하품할 때 정도 그 정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혀의 위치. 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각하고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데 혀의 모양도 성대의 모양처럼 어떤 사람은 혀가 길고 어떤 사람은 혀가 짧고 그래요. 혀가 짧은 사람들은 뭐 발음할 때 잘 안 된다고 혀 짧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혀가 짧고 길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 노래할 때는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목구멍에 넘어가는 호흡이 걸리지 않게 밥뚜껑을 이렇게 밥뚜껑처럼 밥그릇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노래할 때 이렇게 올라오거나 특히 애 발음할 때 에 하고 혓바닥에 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혓바닥을 당기면서 아래쪽에 최대한 안쪽으로 하품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거기서 에, 아, 이, 오, 우 어때요? 발음마다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될 수 있으면 고정하고 거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발성을 해야